우리의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의도했던 것보다 저는 편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상황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든 면이 많이 있었고, 아, 그러면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큰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였죠. 졸업을 했으니까. 네. 뭐 취직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편입이라는 그 선택지가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해보자, 하고 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여서 두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재미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거든요. 네. 제 삶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두려움은 많지는 않았어요. 선택할 때는. 그러면 이후에도 뭐 이렇게 또 청와대에 가신다든지 변호사 개업할 때조차 심지어 그런 게 없으셨어요? 점점 두려움이 커지긴 하죠. 네. 왜냐면 편입은 이제 할 수 있죠. 네. 두려움, 뭐 안 되더라도 큰 이제 반대적인 것들은 없으니까, 실패했다고 해도 다른 네. 거 하면 되니까. 이제 군 법무관이 되고 나서 칭하대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네.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죠. 이미 군 법무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하기 어려워하잖아요. 특히나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폐쇄성, 그다음 그쵸. 비유연성 때문에 더 그런 그쵸. 선택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특히나 군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군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갔죠. 근데 그때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정말 꼭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더 컸고, 내가 이거를 가지 못해서 오는 그런 괴로운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중국에 유학 가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맞아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런 이제 강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내가 직접 체험해보는 거를 좀 좋아해서 네.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학을 꼭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고 싶었고, 유학을 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군 법무관이 아니었어도 저는 갔을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이게 군 법무관을 하시다가 중국 유학을 가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중국에 가고 싶은데 그쵸? 네. 내가 법무관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 길을 뚫긴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선택해서 가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군 법무관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군 법무관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됐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중국 유학은 원래 가고 싶었던 거니까 같이 이제 그 일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근데 군 법무관으로서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무릅쓰고 간 거죠. 근데 그때도 두려움보다는 세상 물정을 몰랐던 도전. 수도 있어요.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원래 꿈을 가지고 이뤘죠. 계셨던 네. 거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이뤘다 이런 게 네. 저는 굉장히 좀 와닿고, 왜냐면 요즘에는 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이게 조금 좋아 보여라든지 아니 주변에서 이걸 좀 하라고 해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좀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주적이신 것 같아요. 주체적인 어떤.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나는 꿈을 이뤘잖아요. 네. 근데 그 꿈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진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꿈을 이뤘지만 그 꿈이 항상 좋은 그 결과를 갖고 오진 않아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렇죠. 고통과 어떤 그런 걸 동반을 좀 하죠.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공부법을 주로 하니까 변호사님 뭐 영상을 보고 합격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라든지 그런 것들도 댓글이 종종 그쵸. 달려요. 예. 네. 변호사님도 그러면은 내 선택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는 어떤 예상치 못했던 뭐 고통이나 아픔 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군 법무관이 됐지만 군 법무관이 재밌진 않아요. 네.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 맞는구나. 네. 그러니까 군 법무관이라는 직업에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미 선택해서 받은 결과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성과죠. 나는 그게 재미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성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야죠. 활용한다. 우리 인생에서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나의 상황을 그러니까는 그게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거를 물론 지금은 재미가 없겠지만 인생의 다른 순간에는 그거를 다른 재료로 활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악조건 같은 것들을 정말 이게 나를 좌절시킨 요소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속에서도 뭔가 이걸 쓸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어라고 받아들이신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거는요, 제가 밑바닥까지 갔다 와서 느낀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녀오셔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네. 아, 내가 엄청난 실패를 했는데 아,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30대 후반에. 네. 예. 실패를 겪고 다시 올라오나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그걸 이제 알게 네. 되신 거예요. 바닥까지 가면 올라오나. 네, 이게 사람 어차피 인생은 굴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내려간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진 않아요. 조금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내려갔는데 올라오려면 네. 내가 먼저 실패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실패한 걸 받아들여야만 올라올 수 네. 있다.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니까 이 흐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쌓여야 돼요. 올라올 수, 네. 반등할 그러면 수 이걸 있는 방향을 네. 바꾸려면. 네, 그 에너지를 내 내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는 사람은 반등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걸 못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변호사님만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쌓는 내지는 네. 좀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게 네. 깊은 우울증이란 네. 터널에 빠졌었어요. 네. 이게 30대 후반이었는데 10개월 동안 이제 사람이 실패를 하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실패를 해서 내가 이걸 만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죽음도 생각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이 실패를 이제 만회할 수 없다라는 원망,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원망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막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원망도 할 사람이 없어,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내가 실패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요, 인정을 했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다 결국은 저의 선택이었던 거죠. 내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네.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했는데, 결과 이렇게 실패라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인정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걸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사유명이라고 하는데 네. 명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그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 네. 그러면은 내 인생이 너무 긴 거죠. 네. 아직도 제가 그때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그만큼 인생이 더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하지 이 시간 동안? 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해야 돼라고 이제 현실을 부정하다가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 뭘 할까? 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그 반등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 성공했던 것도 물론이고 실패했던 것들도 다 이게 나를 이루고 있는 그거구나, 요소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쌓여서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말씀 해준 게 요즘에 보면은 좀 패배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예. 지나간 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현재를 좀 재단하는. 나는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거고 나중에도 이럴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꼭 말씀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근데 저 채널에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근데 공시를 준비를 하려고 한다. 뭐 해주실 말씀이 없냐? 내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전 절대로 답변 안 달거든요. 너무 이게 제가 네. 다른 분의 인생에 좀 부적절하게 개입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분들한테 조언 해주고 싶은 게 없으실까요? 그게 답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죠. 한두 마디로 답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네. 공시생 관두고 이제 그냥 네.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네. 이제 그래도 직장인이니까 나는, 네. 직장인이니까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하고 네. 자신 삶에 대한 책임을 좀 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어설프게 도전해서 어설프게 끝내는 거 확실하게 다른 그렇죠. 사람보다 배로 열심히 하고. 그렇죠. 성과를 내지 못할 거면 네. 시도를
아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 변호사님 또 영상도 있잖아요. 직장인 공부법. 네. 이거 모르고 하면 죽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하면 안 돼요. 네. 직장에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네, 저도 봤습니다. 좋은 요소를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요소가 될 수 네. 없죠. 일을 하나만 잘못해도 제 공부한다고 그쵸.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하는가.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힘들잖아요. 맞아요. 직장도 네. 다니고 공부도 하려면 엄청 힘들 건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본인한테 계속 물어보고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그냥 뭐 나 여기가 싫으니까 그런 이제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답밖에 못 할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죠.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변호사님 영상 중에 보면은 내가 좀 주체적으로 사는 법에서 매사문이라는 또 말씀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좀 그런 식으로 항상 조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라든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더라고요. 네. 살면서. 살면서 네. 우리는 많이 안 물어보거든요. 네, 맞아요. 안 물어보죠. 네. 네. 그냥 지레 짐작하거나 네. 본인한테도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면 어떤 꿈이 있고 그거를 하려면은 나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난 이걸 왜 하는가? 스스로한테 물어야 네. 된다. 왜 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왜 하는가죠. 난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설득을 못 시키면 네. 솔직히 그 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뭐 주변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특히 부모님들 이러면은 변호사님 우리 부모님이 설득이 안 돼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기해 보면은 본인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납득을 그렇죠. 스스로 네. 못하면 남도 설득이 안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음.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음. 지금 또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다양한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워킹맘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좀 힘도 많이 얻어가지고 싶다고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수험생 중에 가장 힘든 분들이 워킹맘이 아니실까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애가 일단 아들 한 명 무조건 있잖아요. 남편. 말 안 듣는 아들. 그리고 원래 또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가사도 하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또 일을 하실 텐데 아 이게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가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쵸. 얘기죠. 네. 통상 하는 경우가 많다. 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부까지 하신다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혹시 좀 어떤 힘이 될 만한 말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이혼 상담을 이제 오셔서 상담할 때 보면은 그 여자분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남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경제적인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네. 내가 그러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게 이제 공무원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 근데 어렵잖아요, 공무원 엄청 시험이. 어렵죠. 네. 근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단하시죠. 네. 네. 그런 분들을 많지는 않고 몇 번 네. 봤는데 분명한 거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계속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느냐. 그 상담할 때 그런 게 느낌이 좀 오시던가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쭉 그 본인들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남편이 뭐 공부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 그럴 리는 네. 거의 없겠죠. 예, 네. 절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하고 네. 오히려 그 남편 때문에 근데 이분이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내 아이 나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줬다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사람들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오히려 내가 동기부여로 삼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분은. 네. 대단하시네요. 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도 가능하고 워킹맘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거죠. 동기부여가 잘 돼야지만 나머지는 솔직히 방법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방법은 찾을 수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못 붙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으면은 결국은 못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일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깔려 있죠. 인터넷 공부법들도 많고 그런데 본인의 어떤 연료라고 할까요? 의지 이런 게 네.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다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밑에도 이제 경험 명언 같은 걸 해뒀는데 도전할 때
변호사님 혹시 이렇게 좀 좌우명이라든지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뭐 문구라든지. 제가 20대 때부터 저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이제 뭐예요? 월든에 나오는 네네, 월든. 말이고 네. 이제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네. 나는 강인한 스파르타인으로 살아서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강인한 스파르타인이 전 되게 꽂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강인하게 살고 싶어서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그 삶 있잖아요. 네. 그 삶의 모든 정수를 다 빼먹는. 내가 빼먹겠다는 생각. 음. 굉장히 그 말을 계속 떠올리면은 되게 비장하고 강렬한 말이죠. 네. 목숨 걸어야 될 것 네네. 같고 막 그런 그 말이 항상 저를 이렇게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변호사님 영상이 옛날에 한 4개, 5개 올라올 때만 해도 제가 놀러 올 때마다 무서워서 조금씩 좀 무서웠어요. 저는 이렇게 월든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해주셔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의 관통하는 그게 있으셔가지고 네. 제 영상은 솔직히 다 주제는 하나긴 해요. 네. 네. 어떤 주제인가요? 주제는 결국은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나다운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런 영상인데 이제 주제가 다를 뿐이지 결국 결론은 그거 하나인 거죠.